네, 지금 드는 투자 알고리즘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수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지금 시장에 너무 지금 이슈가 많아서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첫 번째 키워드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자, 지금 속보가 떴고요. 4월 4일 오전 11시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하겠다. 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포인트 두고서 지금 급등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 이슈 지금 얼마나 호재인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 시장의 반응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결과 때문에 계속 좀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좀 중요한 트리거 중 하나였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당장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뭐 대외 변수적으로 좀 중요한 것으로 봤을 때는 환율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사로서 좀 전해지면서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급락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좀 외국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전국에 있다라고 판단했을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환율과 그리고 증시 양쪽에 모두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사실 글로벌리하게도 굉장히 좀 다양한 첨예한 갈등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이 해소된다는 것은 분명히 좀 호재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있다라고 하신 거고 만약에 조금 결과가 지금 시장과는 반대로 흘러간다면 또 증시가 한 번 더 급락할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습니까? 네, 뭐 제 생각에는 사실 결과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 결국에는 시장은 좀 불확실성 해소로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관세 환율 공매도인데요. 일단 그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확정되면서 환율이 안정화됐죠. 70원 하회했고요. 중요한 것도 공매도인데요. 어제 크게 공매도의 문매를 맞았던 2차 전지 바이오 섹터가 오늘 다시 급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매도 노이즈는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이렇게 확 흐름이 뒤집히다 보니까 약간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겠나요? 네, 뭐 일단은 공매도의 영향은 뭐 완전히 지금 벗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이제 물론 공매도 첫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공매도 수량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컸고요. 그리고 그만큼 시장의 지수나 또 종목의 이제 등락에 관여한 그 정도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컸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공매도 재개만으로서 나타난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뭐 니케이도 많이 빠졌죠. 그런 부분들이 공매도와 함께 좀 시너지를 일으켰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고 금일 어느 정도는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의 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내일 좀 굉장히 큰 이슈를 저희가 좀 앞두고 있죠.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안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상호 관세율이 매겨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일 이제 발표가 될 것인데 해당 이슈를 앞두고 나서는 나오는 반등은 진짜 반등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일단 국내 내부적인 것들은 금요일날 해소가 되겠지만 내일부터 펼쳐질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해소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해소될 거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1분기 바닥론 어떤 섹터일까요? 바로 반도체에 대한 섹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지금 다시 한번 급반등하고 있고요. 장중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 다시 들어갔다라는 단독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엔비디아 콜 테스트 2분기 안에 통과할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라는 재료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것인데, 자, 삼성전자 어제 KB증권에서 8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상향 리포트 자체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워낙 그동안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게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뭐 메모리 반도체, D램 전체적인 이제 시장 현황을 좀 보면은 3월부터는 이제 고객사들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좀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반도체를 원하는 고객사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오더를 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공급사들이 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1월, 2월부터 차근차근 좀 보여주고 있었던 현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D램이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견인해 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도체 시장에 좀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이런 가격 하방 사이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었던 삼성전자가 반대로 지금부터는 최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향 12단 HBM3E 메모리 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빠르면 올해 한 하반기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의 컨센서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단독 기사상에서 봤을 때에는 빠르면 뭐 5월 또는 내지 6월 이 정도로 좀 점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반등의 시점이 조금은 더 거의 빠르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빨리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그런 부분들의 시너지가 좀 함께 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전자마다 지금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사실은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만 따로 비교해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훨씬 컸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점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건데요. 하이닉스 대응법도 좀 여쭤보자면 하이닉스도 매 분기마다 컨센서스, 실적 컨센이 상회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또 오늘 나왔고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글로벌 메모리 업황의 1등이다. 1위로 부상하고 있다. 원래는 캐파 자체가 삼성전자가 메모리는 훨씬 큰데 하이닉스가 1등이다. 그러면 HBM도 메모리도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삼전도 좋지만 하이닉스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결국에는 둘은 떼놓을 수는 없죠. 떼놓을 수는 없는 관계긴 하고요. 지금은 그 순간순간에 어디에 좀 더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인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서로 키 맞추기를 해나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선 지금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욱더 바닥권에 머물렀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라는 이런 시점과 맞물려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일단은 삼성전자 쪽으로 손을 좀 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가장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또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최근에 좀 부진했던 부분은 결국에 미국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 그리고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한 전일 기준으로 한 103달러 정도까지 찍었다가 또 살짝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기간 조정 때문에 하이닉스도 함께 좀 눌렸던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엔비디아가 미국 지수와 함께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국면이 좀 들어서줘야 하이닉스도 함께 그래도 주가 상승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봤을 때에는 워낙 그 해당 박스권 구간이 지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탈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현재 자리에서는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되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HBM 메모리 시장에서 이미 하이닉스는 1분기부터 12단을 지금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객사, 경쟁사들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항상 1위는 따라오는 2위와 3위 경쟁사들이 얼마나 빨리 쫓아오는가에 따라서 시장에서 평가가 확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뉴스와 또 맞물려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부장단도 그럼 삼성 밸류체인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소부장도 결국에 지금 이제 셀 업체들이 올라가면서 함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캐펙스에 대한 투자 여력 자체는 여전히 뭐 하이닉스가 좀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전자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이 따라오는 것에는 조금 더 캐펙스 투자에 대한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지금 소부장을 본다고 하면은 하이닉스 쪽에 있는 밸류 체인이 일단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조선과 방산입니다. 어제부터 시장이 급락할 때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줬고 오늘은 또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과 방산 안에서 또 한 10분 전에 나온 뉴스가 우리은행이 폴란드 지점을 냈다. 폴란드에 지점을 냈다. 우리은행이. 그게 다 K방산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방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고요. 조선도 지금 폴란드에 대해서 지금 수주전 나타내고 있다. 지금 경쟁 붙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자, 지금부터 반등 시작인가요? 네. 조선이 이제 뭐 워낙 좋았죠. 워낙 좋았다가 최근 한 뭐 15일, 2주 정도 시계를 좀 보면 좀 밀렸습니다. 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오션이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지금 좀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밀려 들어왔고요. 더불어서 그 시점 또한 저희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재개 이것과 조금 맞물려서 3월은 조금 이제 조선주들이 피크아웃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과 방산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도 섹터인 건 맞는 것 같은 게 어제부터 보더라도 공매도 재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은 섹터를 굳이 꼽아보면은 조선과 방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 색깔이 크게 바뀌지는 아직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고요. 조선과 방산은 먼저 따로 떼어내서 본다고 하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은 사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 한 2주 정도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조선가 하락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죠. 그러면서 이 정도면 좀 싸지 않을까 좀 가격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어제 오늘 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전의 고점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V자로 쭉 뻗어 나간다고 하면 뭐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가격 저번에 좀 비싸다고 판단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맞을까라는 그런 의심들이 또 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전의 고점이 또 하나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조선 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아마 보시면 이제 공매도 잔고도 뭐 여러 섹터 특히 뭐 2차 전지에 제일 많긴 했습니다만 조선 쪽도 생각보다 공매도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저항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산을 떼놓고 봤을 때는 조선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관세 폭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조선보다는 그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어제 공매도 추이를 보더라도 방산 쪽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데 힌트를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루마니아 쪽에서 현대로템 수주 소식도 슬슬 들려오고 있는데요. 방산 안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도 있으신가요? 네, 뭐 현대 로템을 포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역시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계속 군비 경쟁이 이어지고 있죠. 이게 뭐 탑픽을 꼽는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항공우주를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현대 로템,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뭐 K9 등을 필두로 해서 워낙 좋은 주가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 왔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용 이제 공격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부터 다시 한번 뭐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실제로 뭐 사우디 쪽이라든지 이런 유럽향이라든지 이런 수주 전쟁에서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올해도 하나의 키워드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방산 섹터에서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다음 키워드는 공매도보다는 이벤트입니다. 공매도의 영향이 가장 컸던 섹터 중 하나가 바이오잖아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AACR 최대 암학회 개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이 또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알테오젠만 봐도 오늘 장중 5% 급등하면서 다시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바이오 쪽은 AACR 기대감으로 조금 더 접근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네, 지금 시기적으로는 접근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코스닥 지수만 보더라도요, 지금 굉장히 낮죠. 최근에 이제 3월 내내 거의 특히 공매도까지 겹쳐지면서 마지막까지 크게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이 적고 그 내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주가가 꽤나 많이 상승분을 반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리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좀 굉장히 적다. 따라서 가격적으로 지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좋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더불어서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4월 25일부터 AACR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뭐 당연히 국내에 있는 많은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또 참가를 합니다. 리스트를 보면은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루닛, 리가켄바이오, 파로스아이오 등 여러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참가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초록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결과들 여러 가지가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보통은 뭐 항상 유사한 흐름이 좀 나오죠. 학회 일정을 앞두고 주가 전체적으로 쭉 상승을 했다가 이벤트 소멸성으로 주가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올해도 좀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사전에 이미 주가 많이 올랐다면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3월달 들어서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내려와 앉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4월 초에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좀 유리한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참가하는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어디를 좀 봐야 될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루닛이라든지 뭐 보로노이 이런 기업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루닛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구했었던 폐암 변이 예측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는 등 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AI와 신약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로 루닛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ACR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루닛과 보로노이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또 소비주가 강한데요. 오늘 또 수출 지표가 나왔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수출 지표 굉장히 좋았고 특히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 제치고 1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대장주 실리콘주도 거의 10% 급등하던데 자, 화장품주에 대한 시선은 좀 단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봐야 되나요? 조금 단기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네. 결국에 이제 지금 미국 소비 자체가 조금 꺾이고 있는 게 섹터를 좀 짓누르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의 위시에서 굉장히 많은 수출을 일으켰고 주가 상승을 따라왔었는데 지난 주 금요일 날 발표된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컨센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전체적인 상승을 그리기에는 살짝은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별 종목들도 사실 이제 미국에서 많은 좋은 성과를 냈던 종목들이 지금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사우디 이런 쪽으로 지금 매출처를 좀 넓히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포화가 좀 되고 가고 있는 미국 시장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뭔가 먹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리콘2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금일 상승이 의미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내일 상호관세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이것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또 지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인 시장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호관세 리스크 해소하고 보자 판단해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